드디어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의 역대급 성능을 자랑하는 새로운 고조 사토루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캐릭터는 원작의 시부야 사변을 상징하는 0.2초 영역 전개를 보유하고 있어 팬들의 기대가 엄청납니다. 저는 오늘 이 무시무시한 남자를 제 팀으로 데려오기 위해 모아둔 재화를 전부 쏟아볼 생각입니다. 과연 단 한 번의 시도로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10연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화면에는 파란색 빗줄기만 가득하며 불길한 징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낮은 등급의 잔재들만 연달아 튀어나오며 제 소중한 다이아몬드가 사라져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도를 이어가며 금색 빛이 번쩍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갑자기 화면이 멈추더니 보라색의 화려한 연출과 함께 최고 등급인 SSR 확정 로딩이 걸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순간 드디어 고조 사토루의 실루엣이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미 보유하고 있던 엉뚱한 캐릭터가 튀어나오며 제 기대를 산산조각냅니다. 벌써 100회 이상의 소환을 진행했지만 고조 사토루는 그림자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다이아몬드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천장까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멉니다. 결국 저는 지갑을 열어 추가 결제를 결정했고 이 남자를 반드시 뽑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추가된 재화로 다시 소환을 시작하며 오직 고조의 등장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150연차를 넘어서자 정신이 멍해지고 기계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소와는 전혀 다른 황금빛 나비가 화면을 가로지르며 날아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신규 한정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확정 연출임이 틀림없습니다. 화면 가득 인피니트 보이디 문구가 나타나며 고조 사토루가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드디어 200연차가 넘어서야 천장에 도달하기 직전 극적으로 그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이 압도적인 비주얼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이제 이 캐릭터가 과연 소문대로 게임의 생태계를 파괴할 만큼 강력한지 확인할 시간입니다. 먼저 캐릭터의 기본 능력치를 살펴보니 공격력 수치가 다른 캐릭터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0.2초 영역 전개라는 고유한 패시브 스킬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캐릭터의 레벨을 최대로 올리고 필요한 모든 각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모든 강화 재료를 아낌없이 투자하여 최상의 상태로 고조를 세팅합니다. 훌륭하게 육성을 마친 고조 사토루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니 벌써부터 전투가 기대됩니다. 이번 고조 사토루는 기존의 무적 판정과 더불어 폭발적인 순간 데미지를 입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점 뒤에는 반드시 치명적인 단점도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11턴이 지나면 전장에서 강제로 퇴근해버리는 고조만의 독특한 패시브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제한 시간 안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 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제 실제 전장으로 나가서 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적들을 섬멸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상대는 중급 레벨의 주력 무리들로 정했습니다. 고조가 손가락 하나를 튕기자마자 화면 가득 파란색 불꽃이 튀며 적들이 사라집니다. 일반적인 캐릭터라면 수턴이 걸릴 전투를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내버리는 위력입니다. 하지만 진짜 진가는 이런 잡졸들이 아니라 보스 몬스터와의 대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보스 전장에 고조 사토루를 투입하여 한계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보스의 강력한 광역 공격이 쏟아지지만 고조는 여유롭게 이를 모두 회피합니다. 역시 세계관 최강자다운 면모를 게임 속에서도 완벽하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보스의 체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예상치 못한 패턴이 발생합니다. 고조의 퇴근 시간까지 남은 턴은 이제 단 3턴뿐이며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과연 고조는 사라지기 전에 최후의 일격으로 보스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게임 화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전혀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버그일까요? 아니면 0.2초 영역 전개가 불러온 특별한 연출일까요? 고조 사토루의 눈동자가 평소와 다르게 붉게 변하며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 기이한 현상의 정체와 고조의 진짜 숨겨진 성능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천장을 찍고 얻어낸 이 전설적인 캐릭터의 상세 스펙을 하나씩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캐릭터의 기본 속성이 그림자 속성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조 사토루라는 이름값에 걸맞게 기초 공격력 수치가 다른 캐릭터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힘 뒤에는 11턴이 지나면 전장을 강제로 이탈한다는 치명적인 제약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액티브 스킬은 적 전체에게 강력한 타격을 입히는 채술 기반의 공격입니다. 이 스킬은 단순한 데미지 딜링을 넘어 자신의 채술 능력치를 중첩해서 강화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두 번째 스킬은 적 하나를 지정하여 술식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주력을 회복하는 유틸리티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력 소모가 많은 고조에게 이자가 수급 능력은 장기적인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스킬인 무라사키는 이 캐릭터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파괴적인 위력을 자랑합니다. 다만 쿨타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적의 방어막이 깨지는 순간을 정확히 노려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필살기 0.2초간 전개되는 무량공천은 적들을 일순간에 무력화시킵니다. 이 짧은 순간 동안 적들은 모든 행동이 봉쇄되며 방어력까지 대폭 깎이게 됩니다. 이제 이 강력한 스킬들을 뒷받침해줄 최적의 잔재 세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잔재는 고조의 수식 데미지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만약 생존력보다 빠른 필살기 회전율을 원한다면 주력 회복 기능이 붙은 잔재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육성 우선순위는 당연히 필살기와 세 번째 스킬인 무라사키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기본 스탯 중에서는 회음, 치명타, 확률과 피해량을 보정해주는 것이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11턴이라는 제한 시간은 짧아 보이지만 그 시간 안에 전투를 끝낼 화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분석은 끝났으니 실전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상대는 이번 이벤트의 최종 보스인 특급 주력 마이토로 설정했습니다. 첫 턴에는 고조의 패시브인 무한 주술이 활성화되어 모든 공격을 회피합니다. 이때 서포터 캐릭터들을 활용해 고조의 공격력을 한계까지 펌핑시켜 주어야 합니다. 마이토가 재생력을 사용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체력을 깎아내는 것이 이번 전략의 포인트입니다. 고조의 일반 평타 데미지가 다른 딜러들의 필살기급으로 터져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4턴째에 접어들자 드디어 필살기 게이지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0.2초 영역 전개를 발동하여 마이토의 모든 패턴을 캔슬시키겠습니다. 영역이 전개되는 순간 화면 전체가 반전되며 압도적인 연출이 펼쳐집니다. 이 턴에 마이토에게 가해지는 데미지는 평소의 2배 이상으로 증폭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살기 사용 후에는 고조의 주력이 바닥나기 때문에 다음 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두 번째 스킬의 주력 회복 효과 덕분에 빠르게 다음 공격 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어느덧 전투는 8턴에 진입했고 고조의 퇴근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마이토의 체력은 이제 단 20%만 남은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무라사키를 준비하여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이 한 방에 모든 버프를 쏟아부어 마이토를 완전히 소멸시킬 계획입니다. 고조 사토루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타이밍 계산과 팀워크의 조화입니다. 단독으로도 강하지만 고조의 패시브 시간을 벌어줄 서브 딜러와의 조합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이 고민하시는 0.2초 고조의 등급 티어는 단연 SSS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력 소모를 줄여주는 아이템이나 잔재가 없다면 운영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이 캐릭터는 명함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마이토를 쓰러뜨린 줄 알았는데 전장 너머에서 기이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고조에 남은 턴은 이제 단 1턴뿐인데 더 강력한 무언가가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조는 퇴근 전 이 최후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이 기이한 현상의 정체와 고조의 진짜 숨겨진 성능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마이토를 상대로 0.2초 영역 전개의 진정한 위력을 시험해 볼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마이토는 높은 체력과 까다로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 화력 테스트에 아주 적합한 상대죠. 이번 테스트의 핵심은 고조가 퇴근하기 전인 11턴 이내에 얼마나 폭발적인 데미지를 몰아칠 수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 턴부터 고조의 고유 패시브가 발동하며 압도적인 속도로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타이밍의 필살기 게이지가 가득 차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토가 선제 공격을 시도하지만 무한의 장벽 덕분에 고조는 단 한 방의 타격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0.2초 영역 전개인 무량공처를 발동시키기 위해 고조가 손가락을 꼬아 인을 맺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지는 0.2초의 연출은 애니메이션의 감동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초고화질 퀄리티를 보여주네요. 영역이 전개되는 순간 마이토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기절 상태에 빠져 무력화됩니다. 이 타이밍에 모든 버프 스택을 쏟아부어 마이토의 체력을 순식간에 깎아내려야 합니다. 공격 버튼을 누르자마자 터져나오는 데미지 숫자가 이전의 고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임을 증명합니다. 어느덧 전투는 8턴을 넘어서며 고조의 퇴근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 아이콘이 깜빡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이 남은 잔재의 효과를 발동시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턴째에 도달한 고조는 최후의 기술인 허식 무라사키를 사용해 전장을 초토화시킵니다. 마이토의 거대한 체력바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광경은 정말 경이롭군요. 승리 포즈를 취할 새도 없이 11턴이 되자마자 고조는 쿨하게 손을 흔들며 전장에서 사라집니다. 비록 퇴근은 빨랐지만 적을 확실히 섬멸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캐릭터는 장기전보다는 단기 결전에서 독보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만약 11턴 안에 끝내지 못하는 초고난도 던전이라면 다른 서포터들과의 조합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메타에서 고조의 화력을 견뎌낼 수 있는 적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저의 최종 결론입니다. 가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한정 캐릭터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카드입니다. 초보자분들에게는 성장의 지름길을, 숙련자분들에게는 전략의 정점을 경험하게 해줄 테니까요. 특히 무과금 유저분들도 이번에 모아둔 돌을 아낌없이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고조 사토루라는 이름값이 아깝지 않은 최고의 딜러였습니다. 여러분도 고조의 0.2초 영역 전개와 함께 화끈한 데미지의 손맛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가 여러분의 효율적인 게임 라이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고조 활용 꿀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 공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0.2초 영역 전개 고조 사토루 완전 정복 리뷰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즐거운 게임하세요. 고조는 이미 퇴근했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압도적인 성능에 감탄하며 오늘의 실전 테스트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캐릭터 리뷰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고조 사토루, 그는 역시 주술계 최강의 남자였습니다. 마이토가 남긴 파편들을 보며 고조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실감하게 되네요. 이 정도면 어떤 난관도 0.2초 만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가차온도 고조처럼 최강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완벽한 공략과 완벽한 결과, 이것으로 모든 분석을 종료합니다. 최강의 마침표를 찍으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